구독, 좋아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참 나라꾸리 말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요. 아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 궁궐 경복궁에서 대변을 보질 않나. 그런 중국인들에 겨우 5만 원 처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중국인들 항의하면서 반중 시위하니까 5년 징역형을 지금 때리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정부는 또 75만 공무원 거기다 60만 국군을 대상으로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자기네들 얘기 따르면 그럽니다. 뭐 내란 가담자를 색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난 8월부터 국방부에서는 감사관실 주도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 그리고 49개 부처 모두가 참 이름 한번 거창합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무원들을 감찰, 사찰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름 자체가 일단 잘못됐죠. 예. 이름 자체가 잘못됐고 정확한 명칭은 공무원 내란몰이 TF. 아, 내란몰이 TF.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49개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예. 거기 소속된 공무원이 75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군인 포함하면 60만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비상계엄 그때 당시 선포했을 때 시간이 자정을 전후로 해서 총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선포되고 해제되는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로 집에 있었겠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집에서 주무시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아주 이제 고위 간부라든가 이런 분들, 특히 이제 국방부라든가 또 행안부, 경찰이 소속된 행안부, 그다음 국정원 이 정도 이제 부처 또는 기관에서 움직였겠죠. 그 고위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런 걸 이제 이재명 정부가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5만 명을 전부 다 어떤 사찰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내년에 있을 이제 정기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정기 인사를 대비한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을 각 공공기관의 전진 배치, 중앙부처의 전진 배치, 산하기관의 전진 배치 하기 위해서 솎아내는 작업하기 위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명분으로 이렇게 내란몰이 TF를 만든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로 여러분 지금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네. 계엄하는 거 다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관도 모르는데 75만이나 되는 그 공무원들이 뭘 아냐고요. 그렇죠. 아니 내란 가담자를 색출한다? 그건 진짜 명분일 뿐이고 방금 이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기네들이 다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네 편만 남겨놓기 위해서 진짜 사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숙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친민주당 행사를 물갈이하는 용도 예. 그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물타기. 어떤 물타기요? 이번에 항소 재판 항소 포기 했지 않습니까? 항소 포기를 이제 외압을 넣어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적 비판에 엄청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 예. 야 이재명 다 해먹어라 라는 말이 막 나와요. 제가 택시 타지 않습니까? 예. 택시 타는데 뭐 그 이제 대장동 일당이 얼마 받았는지, 그러니까 추징금이 이제 실제 얼마 되고 추징금 안 돼서 인마이 포켓하니까 얼마 되는지 설명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욕을 하면서 라디오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기사님들 뉴스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죠. 하루에 그분들 20만 원, 25만 원 요 정도 벌어서 가족을 생계를 꾸리고 있는 분들인데 그거 그나마 또 산악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악금도 내야 되고 개인 택시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근데 개인 택시도 라이센스를 사기 때문에 그게 1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상당히 1억 비싸죠. 넘습니다 지금. 1억 넘죠. 서울에는 1억 5천, 뭐 지방에 좀 뭐 가격이 다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슨 1,000억, 6천억을 예사롭게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리고 건국 이래, 당군 이래 최고의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예. 세상에 그 수익금을 제대로 환수조차 못한다? 더군다나 남욱 같은 경우는요 1,000억인데 1,000억을 추진 구형했지만 단 한 푼도 추진 안 당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4년 살고 나왔는데 자기 주머니에 1,000억 있다. 재벌보다 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민들 보기에 엄청 이제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6천억 정도를 이제 수감하다 나오면은 본인이 인마이 포켓 한다는데 그 6천억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두고 8년 동안 있으면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 분지 아세요? 하루에 붙는 이자가 2억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야. 한 달. 한 달에. 예. 순간적으로 하루 2억, 한 달 예, 2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대장동 아이고야. 일당에 가져가는데 예. 그거 보고 국민들이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 이 사건의 대장은 누구냐? 바로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이니까 이걸 항소 포기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무원들 물갈이 용도, 두 번째는 예. 항소 포기 물타기용. 이것 용도로 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거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 이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3특검 돌아가는데 이 3특검이 좀 있으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어허. 그러면은 그 다음 해야 될 게 없어. 특검 이제 이게 쏙 빠지면서 내란 프레임 이걸 작동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 조직에서 내란몰이에 대한 뉴스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어느 예. 공무원이 밤에 어떻게 했다더라, 어느 통화를 했다더라, 어느 지시를 했다더라, 어느 보고서가 나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뉴스를 살람해가지고 쪼개서 아이고야. 띄엄띄엄 내지 않습니까? 그럼 내란의 이슈가 계속 뉴스에 도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무원 내란몰이 TF를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프레임을, 악마적인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전략, 이 세 가지 용도가 이 공무원 내란몰이 TF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사람들 정말 악마가 울고 가겠습니다. 악마다 진짜 눈물 흘리고 진짜. 돌아왔을 것 같네요. 진짜. 예, 악마가 울고 갈 그런 판인데 예? 사찰 방식이 아주 악랄합니다. 지금 전화기를 공무원들한테 뭐 자유 제출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불이익 준다는데 자유 제출이었으니까 다 내야죠. 그러면서 그걸 휴대전화를 포렌식까지 해서 들여다보겠답니다. 아니 참 지금 포렌식해서 들여다볼 사람은 김현지고 정성호고 조상호고 지금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번에 항소 포기하게 만들었던 뭐 이찬수 법무차관 그런 사람들 거 지금 전화기를 포렌식해서 봐야지 무슨 공무원들 전화기를 포렌식해서 봅니까? 지금 보니까 이재명을 이제 관타나모에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예. 그죠? 관타나모 미국이죠. 미국인데 어쨌든 그 심정이 이해 갑니다. 예. 자, 핸드폰 포렌식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에게 핸드폰을 제출해라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한대요. 예. 근데 그 응하면은 오케이. 응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직위 해지. 대기 발령을 시킨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직장의 안정성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승진한 게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 바라보고 또 호봉이 이제 올라가죠. 나라에서 예. 일하는 그 사명감 그거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대기 발령시키고 직위 해제 시킨다. 그게 인사 기록 카드에 남아 있으면요. 이 사람 승진 못 해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핸드폰을 강탈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서 정중하게 핸드폰 제출을 협조 의뢰한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출한 핸드폰 어떻게 하겠느냐? 봤더니 자기가 동의한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포렌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렌식은요 뭐냐면 모든 걸 다 들여다본 거예요. 그 삭제한 것부터 해가지고 예. 사진이라든가 대화하다 보면요, 이제 동료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상사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예. 업무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 약점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싹 다 들여다봐가지고 약점을 싹 정리해가지고 예.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년 정기인사 때 이건 탈락시키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자기 친민주당 인사들로 전부 다 채우겠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정권에서 저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옛날 한 얘기가 있어요. 핸드폰 버리라면서요. 그렇죠. 예. 절대 뺏기면 안 된다면서요. 중요한 예. 얘기입니다. 2016년 예. 11월경이었는데요. 그때 성남시장이었는데 어느 강연장에 나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본인이 사고를 쳤으면 여러분 절대로 핸드폰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본인이 강연장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게 했었었고요. 또 그해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6월에는 기자들과 오찬했는데 그때 오찬에서 기자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핸드폰 압수수색에서 뺏기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얘기하면 돼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본인이 정작 본인이 저렇게 나오네요. 지금 예, 예.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
압수수색 당하면은 비밀번호 잊어버렸다 하면 된다라고 본인이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떳떳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본인이 저렇게 앞서서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75만 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핸드폰을 다 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 애플 영업사원도 아니고 네. 전부 다 공무원들 아이폰으로 바꾸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예? 그래, 맞네. 아이폰 어이가 영업사원이에요. 아이폰 영업사원처럼. 이거 완전 매국노짓 하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정말 참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다. 본인이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핸드폰을 버려라. 비밀번호 잊어버렸다 해라라고 하면서 공무원들한테는 핸드폰 제출하면 수사 의뢰하겠다. 비밀번호 잊어버렸다면 지휘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아니 개인의 사생활을 갖다가 왜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까? 이러니까 정말 진짜 공산 독재 국가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뭐 다행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천만다행으로 국정자원 화재 얼마 전에 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그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모든 데이터들 이게 그 서버로 연결해 갖고 다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런 데이터들은 다 삭제가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요 49개 부처에다가 제보 센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를 고발해라. 내 동료가 만약에 뭐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지를 고발해라. 그래서 벌써 고발을 막 받고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제보되고 신고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어차피 누군가는 감찰하고 사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민단체 멤버를 갖다가 끼워 넣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인가요, 이거? 이 지금 TF 제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예, 예. 이제 그 공무원 내란몰이 TF를 운영할 때 시민단체라는 게 상식적으로 어떤 시민단체들이겠습니까?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들이겠죠. 예를 들면 촛불행동이라든가 또 예. 민변이라든가 여기서 온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들을 쏟아내고 사찰하고 그다음에 계급을 매겨 가지고 이제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즉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지금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들이 동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블랙리스트가 지난번에 만들어졌을 때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들 전부 다 유죄 판결 받았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포장을 잘해가지고 이게 헌정 존중 무슨 TF라고 그러지만 예.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건 공무원 내란몰이 TF이기 때문에 내란몰이 TF. 그렇죠. 목적이 내란몰이 해가지고 인사 자료를 쓰기 위한 자료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요. 이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건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법에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입증이 되면 이건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이거를 할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뭐 예를 들면 한 칸 먹고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깜빵에 이미 여러 번 갔다 왔다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갔다 오는 거 어떻게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와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줘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허. 생사를 잡는 거죠. 예, 예.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를 잡는데 이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사회도 승진하고 인사평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내 동기가 경쟁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뢰를 깨는 건데. 그렇죠. 이게 공직사회의 신뢰를 깨는 거죠. 예. 이 경쟁자가 없으면 내가 승진할 수 있다는 이런 달콤한 유혹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부부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주말에 식사도 하고 그런 사이고 애들도 잘 아는 사이인데 저렇게 서로 5호 담당제처럼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가 고발하면서 서로가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요. 전부 다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할 때 전부 다 녹음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나중에 이거 블랙리스트 수사 들어오면은 녹음 까가지고 자기 무죄를 입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아니라 전부 다 의심하고 불안했다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이 악마들이니까 악마는 지옥에 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천국 같은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옥으로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숙청이라고 표현하고 크레이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이거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예. 붙인 게 지금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이름 이제 좌파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이름을 가지고 규정을 새로 해가지고 실제 뜻을 모르게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죠. 선전선도 되게 예. 잘했습니까? 실제로 나치에서 이렇게 잘했어요. 나치에서 유태인 학살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업 명칭이 유태인 학살이라고 사업 명칭을 안 절대 그렇게 붙입니다. 안 했죠. 어떻게 했냐면 유태인 문제 해결 사업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중립적으로 들려요. 예. 무슨 유태인 관련돼서 무슨 정책적인 거 하는갑다. 뭐 유태인들을 위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가? 그렇죠. 뭐 그런 그렇게 식으로 오해도 할 오해할 수 수도 있죠. 있겠네요. 예. 하지만 실제 플레임은요. 유태 문제 최종 해결해 가지고 내용은 바로 학살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택가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국민들이 독일 이제 국민들이 실제로는 나치 정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숨기고 교란시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다. 나치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악마적인 굉장히 타락한 정부다. 굉장히 이거는 우려가 많이 되는 정부다. 한시도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장동현 대표가 한 말 뭡니까? 국정조사 받고 예. 국정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탄핵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결국엔 나치가 그 유대인들 600만 명 아우슈비츠로 보내가지고 가스실에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처분. 그렇죠. 예. 야, 그 짓을 지금 하겠다는 직장에서 쫓겨나면 그 공무원은 진짜 살처분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살라는 겁니까? 네. 이 불경기에. 자, 그런데 진짜 웃긴 게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무슨 법을 만들었었냐면 올해 1월에 소위 말하는 공무원 항명 가능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할 수 있게끔 위법적인 지시가 있으면 항명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는데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요. 그리고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위법한 명령에도 불복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불이행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헌법이 위배되거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런 상황들 이거 해소해야 된다 그러면서 위법한 그런 지시가 있으면 항명이 가능하게끔 법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검사들이 아니 검찰이 대장동 재판의 1심에 항소하는 거는 정말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항소를 막았잖아요. 이거에 항명한 거에 대해서 검사들을 지금 파면하겠다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아까 말한 그 언어의 이제 규정을 아주 교활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 검사들이 요구한 것은요 해명을 요구한 거예요. 예, 해명을 요구하고 어째서 있죠. 항소 포기했느냐 그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민주당이 규정을 짓냐 항명이라고 항명이라고. 규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이 언어에 대한 프레임을 잘 짜가지고 그러네요. 선전선동하느냐 이거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해명을 항명으로 그렇죠. 탈바꿈시켰네요. 예, 탈바꿈 시켜가지고 둔갑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교란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보십시오. 위법 지시 거부 가능하게 공무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예. 무슨 말이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안 됐을 경우에 탄핵 심판이 이제 기각됐을 경우에 예.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거예요. 탄핵 심판 기각돼서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돌아왔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윤석열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항명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민주당 성향 공무원이 있다. 골수 민주당 성향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낱낱이 고발을 한다든가 또는 제보를 한다든가 예. 이런 걸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줬던 거죠. 근데 어쨌든 참 안 됐고 억울한 일이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법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검사들이 항명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검사들이 이건 부당한 판단이다라고 해명을 요구하니까 그걸 가지고는 잘못했다고 또 억누르면서 뭐라고 만들죠? 검사 파면법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징계법을 만들어서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도 맞겠다. 그렇죠.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토달지 마라. 무조건 시킨 대로 해라. 이건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시대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검사들이 무조건 정부와 민주당이 얘기한 것에 무조건 따르기만 해라. 기계적으로 따르고 아무 생각이라든가 하지 말고 뇌를 내려놔라. 자, 이런 이제 상황을 만들려고 저런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이준우 대변인이 뭐 바쁜 일이 있으셔서 지금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 말입니다. 네. 뭐 길바닥에 저질 현수막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철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 김현지가 대체 누구길래 그리고 또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법 개정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이다. 중국 욕하면 징역 5년 이게 나라냐. 김현지와 이재명 무슨 관계냐. 아니 이게 지금 왜 저질 현수막이 되는 거죠? 예?
왜 당연히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들은 무비자 입국해가지고 실제 우리 사회 질서가 어지러지고 있는 게 사실 있는 거고요. 예. 김현지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의혹은 김현지가 국정원에서 나와서 해명하면은 저 현수막 안 걸립니다. 이걸 예. 본인이 안 했잖아요. 그 의혹을 계속 자기들이 계속 부풀리고 있는데 그런 질문조차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거는 전부 다 국민들 상대로 입틀막한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들한테도 뭐 했죠? 지금 검사들 이제 그 파면법 만든다 해가지고 예, 예. 검사 이틀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현수막으로 국민 이틀막 하죠. 그리고 아까 공무원 내란 TF로 해가지고 공무원 이틀막 하고 있죠. 전부 다 아직 이틀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에 베스트셀러에 책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아, 책 예, 예. 제목의 책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서 나오는 민주주의가 망하는 네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국민들이 비판한 것을 제재할 때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책에서 얘기한 공식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웃기는 게요. 이런 현수막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 끊임없이 김건희가 어쩌느니 뭐 윤석열이 어떠느니 아니 뭐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현수막을 공예처럼 달아놓고 이제 와선 자기네들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 허위 사실인 줄리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현수막에 박아가지고 온 동네에다 도배를 해놨었거든요. 네. 자기들이 그때 법을 만들었었어요. 정치 관련된 현수막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게 그러니까 하자라고 정당 현수막은 붙일 수 있겠어요. 하자 했던 게 주도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상황이 바뀌면서 자기들의 비판이 현수막에서 많이 걸리니까 이건 못하게 막겠다 하면서 이거를 또 입틀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위선적인 국가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참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 없다. 예. 진짜 제가 힘만 있으면 가서 목 잡고 끌어내리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런 심정이 네. 지금 더욱더 많고 그런 심정을 담아서 지금 현수막을 지금 국민들이 올리고 있는 건데 지금 재판 재개를 원하는 그런 국민 현수막이 걸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재판은 빨리 재개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이재명의 정말 입틀막 공포정치, 사찰정치 이게 좀 어떤 정도로 지금 폐단을 낳고 있는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